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교통공사에서 기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민석입니다. 우선 저희 기관사는 열차를 운행하면서 저희 시민들을 목적지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임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돌발 상황이나 그리고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좀 신속하게 대처해서 시민의 안전을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거주를 했었고, 또한 제가 이제 철도 기관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을 때부터 저희 회사를 목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산교통공사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복지나 임금도 좀 괜찮은 편인데, 그것보다도 일단 거주지 우선으로 제가 집에서 이제 출퇴근할 수 있고 부산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산교통공사를 선택했습니다. 저도 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이제 저희가 취득을 해야 철도 기관사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그때 그 면허증을 취득할 당시에도 면허증 취득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비용적으로도 많이 좀 소요가 되고, 필기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능 시험을 치는데 그것 또한 난이도가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었는데, 그동안에는 정말 이제 다른 NCS나 전기, 기계 같은 부분은 전혀 공부할 시간이 없었고, 오로지 항상 그 필기시험과 그리고 기능시험을 위해서만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을 공기업 필기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심적으로 조금 힘든 면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면허증을 취득을 하고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이렇게 3개 필기시험이 한 3-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4개월 동안 기계나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던 어떤 전기 그리고 NCS 이 3개를 전부 다 같이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좀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좀 벅차고 좀 힘들었습니다. 면허증을 취득하고 3-4개월 뒤에 이제 3곳의 필기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전략보다는 먼저 3-4개월 동안 이제 하루도 쉬지 않고 똑같이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 3-4개월 동안 루틴을 절대 깨지 않았었고, 다음날 지장 가는 그런 놀이 활동이나 기타 여가 생활 이런 걸 절대 하지 않았고, 친구를 만나거나 술을 먹거나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일단 저는 시작하기 전에 각 회사마다 전략을 좀 설정하고 필기시험을 공부했어요. 일단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저희 부산교통공사는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시간은 넉넉하게 주어지고 전공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암기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 계산도 조금 단순한 계산 문제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암기 과목 위주를 철저하게 공부를 했고, 시험 칠 때도 NCS보다는 조금 더 전공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간 분배를 해서 이 전공 문제는 제가 모두 다 맞춰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한국철도공사나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된 시간 내에 전공이 좀 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르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모른다라는 이런 좀 자신감을 가지고 빠르게 풀고 찍고 이제 NCS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3개 다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 시험이 기계랑 전기 둘 다 이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철도공사랑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철도기관사는 전기나 그리고 기계 2개 중에 한 가지 과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점수대를 비교했을 때 조금 전기 일반에서 좀 더 낮은 점수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2과목을 같이 치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 과목에 대해서 좀 조정 점수라는 게 주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서 조정 점수를 좀 받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기계 전공자지만 조금 더 제가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시험을 합격하려면 전기를 공부를 해서 전기를 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취득하셨던 기계로 선택했던 친구들은 다들 마이너스 점수가 많이 까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점수대로 이제 점수가 그대로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제가 생각했던 게 조금 통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아까웠죠. 제가 기계를 했을 때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수월하게 하고 시험도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기도 이제 제가 아는 것만 빠르게 풀고 넘어가면은 이제 NCS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조정 점수라는 게 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큰 장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다들 왜 굳이 기계를 포기하냐라고 했는데 그냥 과감하게 이제 제 선택을 믿고 전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좀 여러 사기업, 대기업 같은데 면접을 보면서 최종 면접을 본 적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이제 합격을 했던 적이 없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제가 한 번도 합격을 못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항상 1문 1답 형식의 대답만 준비하고 답변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질문이 달라져 버리면 좋지 못한 대답을 하고 많이 당황을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숨고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선생님과 만나면서 이제 제 경험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경험을 몇 가지 경험만으로도 모든 대답을 이렇게 다 할 수 있게끔 선생님과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자신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면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자기가 어떻게든 잘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잘 끌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말 깨달았죠. 사실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주변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하나둘씩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고 공기업에 취업을 하고 이렇게 정말 심적으로 압박도 많이 받았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자기 전에 잠도 잘 안 오고 이제 맨날 많은 걱정이 이제 쌓여 있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전부 다 똑같은 이런 감정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해결을 하려면은 취업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힘든 것도 받아들이고.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제 루틴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면은 정말 제가 해야 될 것들이 정말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이만큼 제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이걸 보면서 힘들어할 겨를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힘들기보다는 해야 되는 일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제 계획이자 목표가 이제 이 취업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목표를 달성을 했고 현재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이제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일단 저희 기관사라는 직업이 정말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회사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회사 생활에 적응을 해서 어떤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제 역량을 갖춘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이제 개인적인 목표를 좀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